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토지가 있을 거고요. 개발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토지가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샀던 매입했던 토지를 나중에 후에 약간 올랐을 때 요 가격으로 재매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게 투자자 입장이에요. 근데 개발업자는요,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비용을 들여서 가치 상승을 시켜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하는 거지. 즉 결론은 둘 다 매각을 해서 차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땅에다가 내가 비용을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선대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나중에 추후에 여기 개발이 되면 지가 상승의 여력을 같이 받아서 얘가 올라가면 요때 파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개발이 될 땅이냐 안 땅이냐, 요 개별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개발업장은 그 땅의 주변도 보겠지만 당장 이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인허가 비용을 넣고 건축비를 넣어서 가치 상승의 새 건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을 때 내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거 살려는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수요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일단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의 넘버 원은요, 인구 증가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 첫 번째가 인구 증가예요. 인구. 그럼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오게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일자리가 있어야 돼.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곧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야. 근데 내가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 여기에서 그걸로 가려면 기존에는 교통이 안 좋았지만 교통체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교통처리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가 같이 다닌다. 요거. 그래서 인구가 가장 늘어나는지. 그럼 땅값이 어디가 10년간 제일 많이 늘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종시가 지금 현재 거의 뭐 전국에서 10년간 1위를 3번인가를 한번 뺏긴 적 빼고는 거의 계속 1위였어요. 2012년도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곧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해서 국가가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몰려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개발이 너무 많으면서 지역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적인 격차를 줄이면 전국이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외곽으로 인구를 좀 빼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신도시라든지 어떤 정부 기관 같은 경우를 옮겨서 요거를 그 지역별로 활성화시켜서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우리 행정부를 옮기자. 그래서 정부를 옮기자 해서 그때 당시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수도권을 옮기겠다 그랬는데 수도권 이전이 주 공약이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도권 이전이 안 됐어요.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면서 수도권 이전은 불가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돼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가지고 가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 종합청사를 어딘가로 옮길 건데 충청남도 쪽으로 중앙으로 좀 옮겨서 중앙이면 충청남도면 여기죠. 충청남도 영기군 언저리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어서 옮기자. 그래서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너무 길어서 행복 도시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도시, 해피한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수도권을 이전을 하자. 그래서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이 생겼는데 그게 세종시였어요. 근데 세종시라는 시가 특별자치,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다 보면 도관 아래에 있는 시는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세종시를 그냥 일반시라고 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구를 최소한 30만 이상의 도시를 일단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된 게 2012년도예요. 그러면서 세종이 여기 시도별 땅값 상승률 봤을 때 1위를 했었던 거죠. 1위. 세종시가 1등 했습니다. 근데 계속 1등을 했어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2015년도에 1등 자리를 뺏겼어요. 2등 돼 있죠. 2등 왜 됐냐면
2015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했던 지역이 대구였었어요. 대구 테크노폴리스라고 해서 요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구가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대주 2등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우리 15년, 16년도에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도 많이 생기면서 제주도에 많이 사람들이 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매입했죠. 그러면서 땅값이 2등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1등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2배죠. 거의 2배. 집가 상승률이. 그 다음에 다시 탈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가 있고 해서 제주도가 조금 약간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2017년도에 다시 1등, 그 다음에 18년도 다시 1등 했는데 요 16년에서 17년도에 넘어올 때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지 규제를 시작하면서 요때 당시에 갑자기 한번 2등을 한 적이 있는데 요때가 집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데가 서울이었었어요. 그래서 18년, 19년도에 보시면 여기 서울이죠. 서울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에 다시 1등으로 탈환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세종시가 계속 1등, 2등을 했냐?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다가요 인구 30만 데려다 놓겠다잖아요.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잖아요. 서울 세종 간 교통 만들겠다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갔겠지.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도 현재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서 가장 추진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세종시 밑으로 좀 가면 여기 군산하고 부안하고 김제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금만평야라고 하죠. 금만평야가 있었는데 거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해당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금만을 거꾸로 해서 만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 계획을 넣으면서 이쪽 지역의 개발 계획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근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의 뭐 2040년 지나야 완공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 매입해야 되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늘어나는 지역. 그럼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대표적인 지역.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 유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 세종시 뭐 산업단지, 뭐 일자리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산업단지 등이 생기는 이런 지역들이 인구 증가하고 일자리 많아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교통계획이 증가하는 지역인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경기도권에서 산업단지가 많았던 지역이 평택시였습니다. 화성시하고. 화성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평택시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 계획이 나왔고 교통처리 계획이 나오면서 올해는 그럼 어디가 개통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관심사를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시인데 평택시가 2010년도 기준에서 10년간 현재 종사자 수예요. 사업체 수가 증가되는 속도가 늘어나는 만큼,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 증가율도 종사자 수도 늘어났고 인구도 늘었죠. 그럼 거의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건 2배가. 그래서 현재 평택시가 그래서 땅값이 천정부지를 막 올랐었던 거였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인구가 계속 늘었는데 2014년도에 입주한 인구가 7,000세대, 15년도에 3,000, 16년 16,000 계속적으로 늘어서 현재 거의 입주가 되면서 인구 증가됐죠. 인구 증가된과 동시에 활동 인구니까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제일 많지. 30대, 40대 비율이 높아서 이들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10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들과 해서 증가된 비율 자체가 그리고 남녀 구성비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5대5입니다. 왜?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아빠만 가고 출퇴근하는 형태로 이제 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까 입주한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서 세종시는 급속히 인구가 늘어났던 지역이고 세종시 옆에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따라 대전도 같이 좀 올랐는데 오히려 세종시는 대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서울 사람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들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사례를 볼 건데 제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고상철 네이버 카페 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밑에 메인 화면에. 그 화면에서 인구나 일자리가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지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리얼이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가시면 시리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시리얼이라는 요 사이트 가서 인구 통계 조사를 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네이버 가셔서요. 저 여기다가 고상철이라고 치세요. 고상철 치시면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이게 올려요. 올리시면 저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쭉 올려. 됐다. 지금 현재 고상철 텔레비전 유튜브고요. 여기 네이버 카페라고 해서 고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고 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 바뀌면서 자, 너무 크게 됐나? 제가 좀 약간 IT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죠. 요 메인 화면에서 쭉 내리면 방금 전에 봤던 요게 나옵니다. 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시리얼이라는 사이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시리얼입니다. 여기 미스터 홈즈 나왔는데 여기는 클릭도 한번 좀 해주세요. 저 회사입니다. 자, 시리얼에 들어가셔서 맨 왼쪽 란에 시리얼 지도를 클릭하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나오면 여기서 인구 정보 지도라고 해서 있어요. 화면이 떠요. 인구 정보 지도에서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지 좀 궁금해. 그럼 좀 약간 줄일게요. 약간 줄이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여기 지금 종로다 보니까 종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인 가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사는지 궁금해. 그럴 수도 있고 그 현재 상태의 인구가 몇 명인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좀 줄이면 자, 이 상태에서 나는 1인 가구가 보통 20대가 좀 많죠. 20대, 30대가 많으니까 최근 5년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인구수 검색을 하시면 해당 검색을 이제 해요. 하게 되면 요 자체 내에서 자, 이거 할까요? 자, 여기서 검색 누르면 해당 인구가 이제 연간, 월간 나올 건데 요 상태에서 요 상태 하는 걸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작업해 놨던 거. 자, 여기 보시면 시리얼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시리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구 정보 시스템 중에서 택지 정보 시스템은 신도시가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뭐 택지개발지구 어디에 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이런 거 정보 알려주는 거고 위에 있는 산업 입지 정보 시스템은 전국의 산업단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가서 제가 아까 순서대로 네이버 가서 제 이름 치고 네이버 카페 갔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전에 봤던 그 사이트 있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 자, 부동산 정보 말고요. 지금 불러오는데 지금 깨지네. 정보를 지금 인터넷 작업 중인가 봐요. 지금 촬영하는 이 날짜에 비가 와서 바로 떠야 되는데 시도 정보를 못 불러오네. 만약에 이제 이걸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사람 모양이 나오면 누르면 현재 인구 도시 얼마다,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줄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입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화살표로 표시도 해줘요. 이건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될 때, 그때 잘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택지 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봤던 게 이 시리얼이라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요거 누르시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신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위에다 올려놓고 엔터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택지 정보 시스템에서 지도 서비스 클릭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수도권 지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이 뜰 거예요. 뜨죠?
이게 이제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잘 되는 곳이면 벌써 떴을 거고요. 조금 느린 곳은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거라.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보이세요? 이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이 파란 색깔이 지금 현재 하남 교산지구예요. 요거 요 위에 있는 거는 자 요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잘 보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 여기가 이제 미사지구. 그리고 여기가 요 파란 색깔 두 개가요. 이제 우리 3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 그럼 이제 내가 토지를 매입할 건데 하남 쪽에 난 사고 싶어. 그럼 이제 하남 신도시가 여기면 요 뒤쪽보다는 요 앞쪽으로 사야죠. 서울시 쪽으로. 그럼 토지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위치가 요 위치다. 그럼 요 위치보다는 요 위치가 훨씬 더 난 거지. 그럼 하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를 두 번 클릭하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기 신도시 표시되어 있고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인데 사업 기간은 2019년에 10월 15일부터 해서 2028년도에 완공하겠다. 12월 28일 목적으로 현재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데 지구정보 누르시면 현재 위치 그리고 면적, 현재 사업비, 계획 인구는 현재 7만 7천 명, 건설 호수는 3만 3천 세대, 시행사는 현재 주시행사는 LH고 그리고 여기 토지 광역교통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도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광역교통 정보 체계 여기 딱 보시면 자 허용할게요. 다운받아서 이거 클릭하시면 돼. 그럼 이제 광역 도면 나와요. 그럼 여기가 하남 교선지구인데 어떤 광역 즉 2개 이상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럼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요 신도시 라인 중에서 요 라인 쪽 하남시 쪽 라인에서 요 라인 있죠. 요 4호 라인 있잖아. 4호 라인이 서하남 확장로예요. 그럼 1.4km를 395억 원을 들여서 늘리겠다. 그럼 요 라인 쪽으로 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죠. 요 라인하고 요 빨간 색깔 가 항목 있죠. 가. 송파 하남 도시철도 건설도 하겠다. 그러면 여기 9번 항목 있어요. 9번 항목 같은 경우는 여기 가밀지구하고 고골간 도로인데 요 주변 도로도 최근에 토지가 가격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교통호재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땅이 아직까지 저렴하다면 저런 땅을 내가 사야겠구나. 이런 정보를 내가 어디서 갖고 와요? 정부가 다 마련해 놓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자료 활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광역교통계획도를 본 거고요. 토지이용 계획도를 다운받아 볼게요. 토지이용 계획 도면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하남 교산지구는 자, 요게 빨간 색깔에 노란 색깔 단독주택 약간 노란 색깔 좀 약간은 자꾸 누릿기라는 게 노란색 공동주택 부지인데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들어갈 지역이구나 여기가. 그리고 하얀 약간 연한 노란색 여기 보시면 이게 단독주택 부지예요. 예, 단독주택 부지. 예. 그리고 빨간 색깔에서 그 상업시설 빨간 색깔 있죠? 상업지역 빨간 색깔 시설은 여기 요 위쪽 중에 상업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라인에서 도로 계획 나온 거 보이죠? 아까 그 말했던 그 도로가 요 도로예요. 이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조그만 땅인데 이거는요 분명히 제가 시간이 지나면 100%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2배, 3배 보는 거 아니에요. 7배, 10배, 20배 보는 거잖아, 우리. 그래서, 요런 도면들을 좀 볼 줄 알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지국 단위 계획 도면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발 계획 중에 지구 단위 계획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도 있어요. 지침. 다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 지침이 관련된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고시 내용, 사업 지구 블록 그리고 공공택지 블록 어떻게 돼 있는지 통계 정보 현재 어떻게 됐다 상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닫기 누르고 그럼 나는 다른 지역을 좀 더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다른 지역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현재 도면상에서 나는 3기 신도시 중에 나는 여기 고양 가면 고양시의 창릉지구라고 있는데 고양시 창릉지구가 어디야 궁금하죠? 이 파란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은 개발이 끝난 신도시고 여기 분당 신도시예요. 여기는 파주 신도시고 요거 보세요. 고양 일산이고요.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고양 창릉지구예요. 그럼 창릉지구도 여기 하남하고 대각선 쪽 있죠. 도대체 나 어디로 가는 게 맞아? 뭐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위치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하는 분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 중에서 제가 카페 메인에다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가 편하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쓰시면 편할 것 같아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회원가입 안 해도 바로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하려면 이건 이제 웹사이트예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인데, 웹사이트하고 지금 방금 전에 본 거는 웹 www 웹사이트고, 요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스마트폰은 그 앱 버전이라고 하죠. 앱. 일반적인 앱 버전이라고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여기다 고상철 썼어. 그 화면 나오면서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카페 클릭하시면 앱 버전으로 나와요. 이 화면이. 이 앱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제 사진 나오면서. 그럼 이거를 계속 밑으로 내려요. 계속 올려.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올리시면 맨 밑에 화면에 PC 버전 보기. PC 버전 보기라고 돼요. 요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아까 전에 했던 제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이 나오고 제 얼굴 나오겠죠? 나오면 여기 스마트폰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 점 3개짜리 있죠? 점 3개짜리를 클릭을 하셔요. 클릭하시면 홈 화면 추가라고 있습니다. 홈 화면 추가, 이거 누르신 다음에 홈 화면 추가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들어갈 때마다 검색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 홈 화면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그 네이버 카페 어플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일로 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토지 관련된 정보 찾는 거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말씀드린 거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끝냈죠? 그럼 이제 뒷수요가 어떤 토지가 있는지 그거 관련된 거는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